네, 어제 일발장전은 조금 미스. 네, 빈살 만에 바지끄레기를 잡았는데 뿌리치고 그냥 밥만 먹고 가버려서 다시 또 오겠죠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오늘은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제가 보통 카이라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편향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랍을 시켰죠. 대표이사하고 부사장님이 한꺼번에 갈리는 바람에 정치적인 변수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자, 카이는 조금 조차하고 이제 후보 두 번째로 저희 페르소나, 우리 정유민 사장이 잘 쓰시는 표현이지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인데, 자, 모든 IT 기업, IT 제조 장비 업체들은 앞으로는 이 기술과 이런 형태의 기업에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다. 포인트는 EMI 차폐, 전자파 차폐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미래 IT의 핵심이 이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뭐 UAM, 그다음에 뭐 XR, MR 뭐 이런 디바이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이게 약간 3차원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은 2차원으로 땅바닥에 붙어서 그냥 다니는 거기 때문에 6G가 물론 가야 되지만 UAM으로 가면 무조건 6G로 가야 된다. 이 6G라고 하는 6세대 통신의 핵심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하늘에 별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대부분 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공위성이 엄청 많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별 보는 세상이 많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빠르게 진행되는데, 정보도 이제 UAM이라고 하는 거, 뭐 네옴시티에도 UAM 이렇게 올라가지만 공중부양을 하는 3차원 구조면은 얘가 어디에 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위치라는 그 정보가 필요한데 위에서 그것을 측정해야 되고 거기에다 정보를 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고주파의 데이터 정보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EMI라고 하는 전자파를 차단하지 않으면 기계가 이제 오작동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 EMI 실드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 자체의 전자파가 다른 칩의 작동을 방해시키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막기 위한 공정은 스파타를 이용한 그 도포 기술이 현재는 대세입니다. 물론 이 증착을, 그러니까 칩을 덮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증착 기술인데, 증착 기술은 메탈 증착이 있고 케미칼 증착이 있고 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케미칼 증착은 글자 그대로 스프레이로 쫙 뿌려버리는 건데, 여러분들 뭐 남성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 스타일, 저도 헤어스타일링 하지만 스프레이 뿌리는데 이게 골고루 도포되지는 않습니다.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때 이 물리적으로 액상 스프레이 형태의 EMI 실드를 추진했다가 그냥 약간 좀 후순위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인 스파타를 이용한 장비를 통해서 이 EMI 증착을 해야 되죠. 그 한미반도체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 반도체 칩 표면에다가 보통 스테인리스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무기물 재료를 녹여서, 은이 제일 좋은데 은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애플, 퀄컴,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EMI 실드를 처음 양산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UAM이라든지 모든 것이 6G로 가게 되면은 EMI 실드는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필수 요소가 된다. 한미반도체는 2016년도에 EMI 실드 장비를 처음 선보였고요. 370억 원 그때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금 한 6년 지났죠. 캐파를 아주 많이 증설을 해놔서 단단하게 잡아놨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이번에 출시한 2.0 버전업은 그 스퍼터 지그라는 장비에 요 이제 타켓 목표물, 예를 반도체 칩이라 그러면은 그거를 붙여가지고 이 도포를 할 수가 없죠. 띄워놔야 돼요. 약간 공중에. 그래서 그 지그에다가 장비에다가 이걸 붙이는 어태치먼트 장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밀하게 붙여야 되고 잘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 용어로는 인텔리전트 피커, 뭐 그다음에 본딩 포스제어, 유니프레스, 용어는 어렵지만 그런 장비들을 조합해서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UAM과 6G가 대세가 되고 뭐
IoT 그리고 또 XR, MR, 테슬라의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도배가 될 때 이 모든 IT 장비 제조회사들은 이 장비를 찾으러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미반도체가 현재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조 밸류를 분명히 볼 수 있을 때다. 조심스럽게. 물론 요 EMI 차폐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잘 돼요. 수주 공식 계속 나오잖아요. 자, 반도체 후공정인 뭐 오사투로 치부할 게 아니라 그것도 잘 되고는 있지만 워낙 잘 되고 있지만 내년도의 버전업은 EMI 쉴드, EMI 차폐, 전자파 차폐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이게 사실은 1시간짜리 얘기인데 한 5분에 함축하려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대충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1시간으로도 힘들죠. 사실 이 증착 공정이 그렇죠. 정말 이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EMI 차폐와 관련된 이제 부분이 이제 증착 공정이 이제 다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또 하이K 전구체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정말 그야말로 최첨단의 이제 기술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하시기에도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닐까. EMI 차폐를 머티리얼, 소재를 뭘 쓸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이라는 소재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은을 계속 도포하면은 뭐 은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스테인리스 계열이나 구리 같은 걸로 도포를 하거든요. 현재로선. 근데 말씀하신 하이K 같은 새로운 소재들 개발도 그렇죠.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걸 도포를 증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착 장비의 월드와이드는 뭐 당연히 AMAT이죠. 얼라이트 머티리얼스고 그 증착 장비에 이제 후속으로 들어가는 아까 2차 전지 제조 장비 했잖아요. 그럼 LG 엔솔이나 뭐 SK온이나 삼성 SDI 같은 셋업체가 가면은 거기에 붙어가는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아이고 지금 말이 또 길어졌는데 AMAT, 얼라이트 머티리얼스 같은 그런 글로벌 와이드한 회사들한테 붙을 수 있거든요. 뭐 대박인 거죠. 사실. 사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제 OSAT 외주 후공정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그쪽 매출이 이제 좀 가장 좀 크기 때문에 뭐 그건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트렌드 변화와 이제 맞물리면서 새로운 이제 사업 영역이 이제 구축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 내용적인 건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요번에 3분기 실적을 또 보면 매출액은 뭐 예상치보다 조금 더 부진했지만 영업이익이 322억. 네. 이게 OPM이 40%였어요. 맞아요. 800억 매출에 지금 322억이라는 얘기는 뭔가 장비를 팔면 엄청 많이 남겨먹는 장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제 본딩 장비들,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매출처들에서 아주 이제 고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주력이 이제 MSVP 이게 이제 뭐 마이크로소어하고 비전 플레이스먼트 요게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도 사실 FCPGA 이제 커팅용 MSVP가 사실상 거의 주력으로 지금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실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작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방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설비 투자를 좀 줄일 거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삼성전자는 분명히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거다. 특히나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후공정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이제 줄일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미 반도체는 나름대로 이제 고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매수 이게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건데 11월 안에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00억을 소각을 완료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맞습니다. 내년 4월까지 300억 원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또 매수하겠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또 착실하게 또 주주 친화 정책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조금 턴어라운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당장 오늘 주가 어떻다 이거는 논할 게 아니라 저는 진짜로 이게 3조 밸류가 미니멈 3조 밸류가 보여요. 네. 너무 봤나? 네, 어쨌든 뭐 몇 조까지 갈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이후에 장기 투자 주식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저는 좀 사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뭐 그냥 적금 들듯이 조금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
한국항공우주처럼 한 1년 보고 카이는 너무 안 아니 뭐 가까워요. 한국항공우주도 우리도 이제 작년에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100%가 훨씬 넘게 올랐으니까 뭐 그 정도의 이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저도 사실 이제 후공정 관련돼서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에페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나노 공정 얘기 많이 하는데 3나노 이제 1.5나노, 1나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판이 바뀌어야 되고 웨이퍼가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후공정단의 어떤 기술 진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 후공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후공정과 붙이는 EMI 실드를 하냐 안 하냐가 대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 업체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코미코 뭐 이런 회사들 쭉 했죠. 네네. 뭐 코미코는 이제 세정 아닌가? 네, 코미코는 세정 쪽이고. 네.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나 네페스, 그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그렇죠. 뭐 이런 이오테크닉스. 회사들도 그 EMI 실드, 이 전자파 차폐 이슈를 못 붙이면은 후퇴할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5G에서 6G로 이제 넘어가는 넘어가는데 단계에서 무조건 안 가장 넘어갈 핵심적인 수가 이슈일 수 없으니까요. 있죠. 네. 요즘 비행기 타면은 퍼스트 클래스는 인터넷이 돼요. 그게 왜 되냐면은 위에서 인공위성이 때리고 그러면 비행기 천정이 둥글잖아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밑에서 기지국에서 또 쏜다고. 그게 결합된 인터넷이 비행기 안에서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UAM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에 떠 있으려면은 네. 위에서 적에도 인공위성이 때린다는 표현이 그렇네. 밑에서 기지국에서 받아갖고 또 쏴주고 그래서 얘가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율주행은 땅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2D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UAM은 3D, 손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자, 근데 그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활용되면 자율주행 그 CITS도 그냥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처음 듣는 없어요. 얘기인데, 저도 없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니야, 그냥 들은 얘기야, 나도.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목을 꼭 해봐야 되는 기업이고, 진짜로. 네. 여기 제가 이제 나열해드린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에페스는 이제 뭐 후공정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코미코는 식각 세정 쪽, 그리고 이제 GST는 그 칠러, 스크러버, 요게 네. 이제 반도체도 요즘에 이제 아리백 얘기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하고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챔버, 종목.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 그렇게 이제 좀 추가를 좀 해드려서 라인업을 좀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하나만 선택한다면? 하나마이크론? 오케이. 네. 하나 마이크론. 네. 정임 차장 너무 조용히 계셨는데. 네, 아까 좀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요즘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있죠.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저게 뭐였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맞아요. 반도체에 대한 감각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지만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이제 이런 실적 나오는 거 보시면 의외로 잘 나온 기업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PNT도 말씀드렸는데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종목이에요. 네. 아니 저렇게 수주가 하는 것도 다양하고 진입 장벽이 높고 마진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 대중의 인지도가 쉽지가 않는 분야라서 아마 저도 그럴 수 이거 있죠. 공부하는데 얼마나 오래 다 걸렸겠어요. B2B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래서 네. B2C는 대중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뭐 네옴시티 그러면 확 영상도 많고 그쵸. 뭐 빈살만 온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쉽게 접근성이 접근해서. 좀 편하죠. 그렇죠. 엔터 게임 이쪽은 아시는 분야들이. 뭐 EMI 차폐 자석 그러면 뭐야? 그게? 뭐야, 그러죠. 먹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할 말 없는 거지 뭐. 한미 반도체의 시가총액은 그냥 현재가에다가 억을 붙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수주도 많고 마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별도 기준으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거꾸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 이 주주와의 소통을 잘하는 기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소한 공시를 할 필요 없는 수준 그 공시 내용까지도 다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디테일이죠. 정말 예. 가장 공시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고 이 IR 담당하고 있는 김정영 상무라고 너무 열심히 잘해요. 제가 이제 IR 높게 쳐주는 기업들 있잖아요. 신석이 NG,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카이 같은 경우도 잘했는데 거기는 이제 카이는 다 바뀌었어. 사람이 다 바뀌고 바뀌어서 나서 아주 미연털이 제대로 바뀌었나 봐요. 네.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빼버린 거죠. 회사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 그만큼 한미반도체는 굉장히 좀 주주들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잘하는 좋은 그런 주주 친화적으로 가는 거. 아까 그 대표단 같은 것도. 네, 네, 자사주 아까 매각, 소각, 뭐 자사주 그다음에 매수. 자기가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 많이 보셨죠? 미국 그렇죠. 회사들이 네. 그래가지고 주가를 잘 관리하는데 주가가 빠져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관심을 둘 때가 됐다. 역설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처럼 좀 이 시장에서의 심리가 개선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반도체 심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수요 개선이 조금 둔화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게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뭐 시스템이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도체 하나로 그냥 딱 뭉뚱그려 가지고 아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미뤄두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제가 저번에 좀 식당으로 비유를 하자면 막 네. 레시피 재료 뭐 요리사의 신메뉴 뭐 다 조리기구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식당에 온 사람들은 고급을 시키지 않고 백반만 시켜 먹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인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장비 업체들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이 되지 않는 점이 조금 속상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장비 업체들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아직까지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워렌 버핏이 이렇게 극도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서도 뭐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TSMC에 대한 매수 대폭 매수를 한다는 것은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속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매수 적기를 알리는 좀 휴먼 인덱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것도 한미 반도체의 지분을 타고 있죠. 네. HPSP. HPSP 맞아. 얘도 거의 뭐 한 400 몇 억 매출에 거의 300억 가까이 영업 영업이익이 마진이 나요. 절반인가? 엄청나요. 예,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이죠. 이것도 이제 아마 한미 반도체와 맞닿아 있는 공정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HPSP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전공정까지 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넥스틴 이것도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쪽이고 TCK도 잘 나왔어요. 소재 네, 쪽에 있는 네, TCK. 그래서 하나를 붙여드린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반개 혈족 같은 HPSP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세계 IT 디바이스가 지금은 정치되어 있는 시대 보이지만 버전업이 분명히 내년에는 될 거고 그 중에 UAM 그리고 또 저궤도 인공위성 뭐 이런 것들이 된다면은 EMI 쉴드, 전자파 차폐 그러니까 IT 제조업 글로벌하게 두 가지의 난제가 있어. EMI 쉴드하고 그다음에 방열, 열 나는 거. 이 칩이 자꾸 열이 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탑 티어에 해당되는 EMI 쉴드, 전자파 차폐의 탑 티어급인 한미 반도체를 주목하고 연초에 사실은 저건 연간 승부주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라도 그래도 한미 반도체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 마이크론과 HPSP를 붙여서 일발장전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해 보니까 HPSP가 시총이 1조 3천인데 1조 3천억인데 한미 반도체가 1조 2천억이네요. 싸다. 이게 지금 너무 싸네요, 진짜로. 미스테리하다니까요. 네. 뭔가 있겠죠. 네, 움직일 때가. 하여튼 뭐 주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을 거라고 봅니다.